지난 영상에서는 세무조사가 왜 나오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해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조사관에게 하는 한마디의 파장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절대 자료를 급하게 수정하지 마세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장부부터 고칠까요? 포스기 매출부터 바꿀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세무조사는 이미 국세청에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직전에 자료를 수정하거나 거래 내역을 인위적으로 변경해버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먼저 조사 범위와 조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하세요. 세무조사라고 해서 모든 연도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통상 특정 과세 기간을 지정해서 조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23년부터 2025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세목을 보는지, 어느 기간을 보는지 먼저 확인해야 준비 방향이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연도가 확대되기도 하니까요. 반드시 해당 기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조사관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조사관이 질문하면 긴장해서 바로 답변하세요. 그런데 사실관계와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진술한 내용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돼버려요.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조사관님, 제가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정확한 답변이 훨씬 중요하니 시간을 두시고 확인을 정확히 진행하신 후에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관련 증빙을 미리 정리하세요. 세무조사의 핵심은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통장 내역, 거래명세서, 급여 자료, 근로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조사 기간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어요. 결국 입증하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습관이 이때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세무조사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설명을 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추징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세무조사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세무조사 중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증빙과 소명이 가능하다면 추가 세금 없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항목들이 안 받은 게 있으셔서 환급으로 종료된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대부분 납세자에게 불편이 있지 않게 최소한으로 해서 짧게 끝내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0일 이내에 끝나고 물론 수개월까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짧은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데 힘드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소통은 세무대리인이 진행하니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하실 수 있어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세무조사는 짧은 시간 안에 끝나게 됩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첫째, 자료 수정하지 말 것. 둘째, 조사 범위 확인할 것. 셋째, 즉흥 답변하지 말 것. 넷째, 증빙 정리할 것.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꼭 상의할 것.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송파구 원택스 세무회계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송파구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